네, 황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이 있었는데요. 네네.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이게 헌정사상 국무위원이 탄핵 소추된 첫 사례이기도 하고 또 12구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네. 이상민 장관 측은 첫 변론부터 책임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상민 장관 측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다 수행했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장관 측 변호사는 재판 참석자와 방청객을 향해 이 중에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후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답을 했는데요. 이어서 이태원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이 장관이 알고도 책임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있을 이유가 없죠. 행정수습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게요. 그렇기도 하고 지자체와 경찰 등에서 안전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보고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다는 것들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좀 말을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고 위험성을 몰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무능을 좀 자인하는 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알고 조치를 안 한 건 위법이라 탄핵 사유가 되는데 무능은 그 자체로는 탄핵 사유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무능을 주장하는 쪽으로 좀 변론 논리를 좀 만든 걸로 보이고요. 예. 이 장관 측은 일부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파면될 만큼 위중한 위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 예방은 둘째치고 그러면 사후 대응은 잘했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회 측 대리인들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예. 긴급 조치나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특히 참사 소식을 접한 뒤 3시간이 지나서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장관 측이 이에 대해서 대답한 게 좀 개인적으로는 어제 변론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모습인데요. 이 장관 측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사후 대처 미비에 대한 책임을 좀 회피했습니다. 이 장관 측은 세월호 경험으로 대규모 재난에서의 긴급 구조는 중앙행정기관의 관여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현장에서 지휘 통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교훈을 얻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현장이 긴급하게 돌아가니까 즉각 대응을 하라는 거지 중앙행정기관은 손 놓고 있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그렇죠. 이제 이 장관 측에 따르면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할 뿐 재난 현장 대응 책임자는 아니다 이런 변명인데요. 변론이야 자기 유리한 대로 법을 해석하는 과정이니까 내용은 일단 좀 둘째치고라도 좀 어떻게 세월호 참사 때문에 12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이제 행정부는 말 그대로 이제 정책과 법령이 제대로 굴러가게 실행을 하는 게 좀 1차적인 책임이잖아요. 네. 이 장관의 좀 정부관, 행정관이 좀 크게 좀 어긋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관심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 시판에서 이제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어땠어요? 그렇죠. 이제 여당 소속이라서 과연 잘 할까 그런 우려들이 좀 계속 있었는데요. 어제 변론에서 김도읍 위원장은 좀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국회 측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주로 좀 변론을 나섰고요. 네. 참고로 이 변호사들은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추천해서 총 4명이고요.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논리를 계속 좀 폈습니다. 자, 한편 이제 김도읍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공백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러면서 집중 심리와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말만 좀 했는데요. 네. 이제 많이 발언을 자제한 것이긴 한데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정부 걱정만 하고 갔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일반 사건으로 치면 이제 기소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이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신속히 해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좀 과잉한 해석이 있으면 대충 봐달라 그런 뜻으로 오해인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신속히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증인과 증거 제출을 두고도 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국회 측 대리인들은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이 장관의 통화 내역을 좀 조회해달라 이런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 장관 측이 이미 통화 내역을 캡처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재판부가 어떤 명령을 내릴지는 좀 앞으로 좀 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 국회 측에선 현장 검증도 하고 유족과 생존자의 증언도 듣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일단 형사재판의 기록을 먼저 열람한 다음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차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또 12구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고위직들이 결국 형사 기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 탄핵 변론이 좀 이들의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좀 그렇죠. 커서요. 좀 의혹과 논란이 남지 않고 투명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